참조값 가져오기, 페이지 번호 매기기를 하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페이지 번호로 그냥 매기고 그 다음 6페이지부터는 참조 1, 그리고 폰트나 위치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체들을 한꺼번에 쭉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 편집 선택을 하면요,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미지 정렬하기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만드는 과정은 공개했었던 파일이지만 사용법 위주로 제가 만든 PPT 자동화 매크로 파일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능을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설치하셔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사용 중에 오류가 있거나 한 경우에 피드백을 주시면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르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작 과정을 보여드렸던 매크로는 업잡 매크로라는 파일인데, 이 파일을 업무의 잔머리 2023 ppam이란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바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 매크로 모음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싶을 때마다 잠시 실행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내가 아는 곳에 저장을 해두고요, 아무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매크로 보안 알림이 뜨는데, 여기 매크로 포함을 하게 되면 메뉴에 업잔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닫았을 때, 이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 그때는 다시 메뉴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개발 도구에 이 개발 도구 탭이 없을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아무 메뉴에서나 마우스 우클릭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 우측에 있는 기본 탭에 개발 도구를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 메뉴에 개발 도구가 뜹니다. 개발 도구에서 파워포인트 추가 기능으로 들어간 다음에 새로 설치, 내가 다운받았던 이 업무의 잔머리 파일,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것을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여기 체크가 된 이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번 적용이 되면 이렇게 메뉴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요, 이 파일로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닫았다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서 열더라도 이와 같이 메뉴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능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것이 자동 페이지 번호 매김입니다. 이 자동 페이지 번호 매김, 요거 클릭을 하면요, 이와 같이 오토 페이지라는 요 창이 뜨고, 사실 복잡한 값들이 많이 씌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바로 이대로 페이지 번호 매기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총 3페이지 중에 1페이지, 3페이지 중에 두 번째 페이지, 3페이지 중에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5번째 페이지부터는 보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 페이지 번호 매김에서 봤을 때 이 지정 페이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정 페이지에서는 지금 현재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기본 페이지, 그 뒤로는 보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페이지 번호를 매겨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보조가 아니라 다른 값이 필요하면 여기서 다른 값을 입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값들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페이지 번호 매김의 번호표를 잘 배치를 해놓고요, 위치, 좌우 정렬, 글꼴, 그리고 폰트 크기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가운데에 아래에 페이지 번호가 매겨지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하단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놓겠다. 그리고 글꼴은 좀 변경을 하는데, 영문 글꼴은 아리엘로 하고 한글 글꼴은 궁서체로 하겠다. 폰트 크기는 12 정도로 하겠다. 정렬도 오른쪽 정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기게끔 설정을 해두고 참조값 가져오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요, 페이지 번호의 위치라든지 번호 정렬 위치, 그리고 이 폰트와 크기, 이 값들이 모두 자동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정 페이지에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메인 페이지고 그 다음부터가 보조인데, 이거를 한번 숫자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메인 슬라이드고 그 뒤로는 보조가 아니라 참조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페이지 번호 매기기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페이지 번호로 그냥 매기고 그 다음 6페이지부터는 참조 1, 그리고 폰트나 위치는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 자동 페이지 번호의 기능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좀 살펴볼 거는요, 요 지정 페이지가 아니라 구역별 페이지, 요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역이라고 하는 건요, 아시는 것처럼 요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요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구역을 추가하거나 또는 요 구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구역의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지금 페이지 번호를 따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페이지 번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구역 구분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체크 해제를 해주면은 첫 번째는 그냥 페이지 번호만 표시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구역부터는 구역 이름, 그 다음 현재 페이지, 그리고 슬러시에서 해당 구역의 전체 페이지 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5페이지부터는 보조, 8페이지부터는 참조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번호가 다시 매겨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페이지 번호를 매겨볼게요. 페이지 번호 매기기.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보조 1페이지부터는 보조 1, 2, 3에서 1, 2, 3 슬라이드, 그 다음에 참조로 되어 있는 구역은 다시 참조 1, 2, 3으로 이 구역별 페이지 번호가 제대로 매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옵션에서 만약에 각 구역별로 첫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가 되어 있으면은 첫 슬라이드는 제외하고 페이지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대로 확인을 해주면 첫 슬라이드는 아예 페이지 번호를 매기지 않고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카운트해서 매겨지는 것,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환경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기능은요, 이 제목 위치 통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제목은 이 좌측 상단 이쪽에 제목에 대한 글 상자를 넣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 파일이 모이거나 할 경우에는 이 제목의 위치가 미묘하게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있는 제목과 이 앞에 있는 페이지 제목, 이게 미묘하게 위치가 틀어져서 상당히 번거로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기능이 제목 위치 통일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요, 어떤 구역 안에 있는 위치, 여기 있는 위치는요, 요 눈금자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요 끝점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2cm, 그리고 위에서부터 1.5cm 요 범위 안에 어떤 개체의 요 대각선 위에 있는 최상단 요 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텍스트는 제목으로 인식을 해서 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로 옮겨서 배치해라 라는 명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위치 정보를 숫자 값을 직접 넣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상 번거롭기 때문에요, 기준이 될 만한 위치,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어진 마스터 위치, 제목을 이쪽 위쪽으로 바짝 붙여서 만들겠다, 그래서 요 위치로 앞으로는 다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있는 이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이 내가 잘 만든 위치라면 현재 위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치 정보가 바꿀 위치 정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각 슬라이드에서 요 제목 위치라고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들이 모두 같은 위치로, 정확하게 같은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기능은 폰트 통일입니다. 이 폰트 통일의 경우에는 역시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런 식으로 오토 폰트라는 것이 뜨고 여기에 폰트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폰트 이름을 찾아서 직접 키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작업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 아래에 있는 특정 텍스트 상자, 여기 테스트를 하는 요 상자를 만들어 두고 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글꼴을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있는 글꼴에서 요 아래에 있는 요거 클릭을 하고요, 영어 글꼴을 아리엘, 한글 글꼴은 궁서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체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대로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글 상자의 글꼴이 바뀌었고요, 요 글꼴을 복사하게끔 요 오토 폰트에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면 현재 요 개체에 선택되어 있는 글꼴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변경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 외에 모든 페이지에 있는 글꼴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찾아 강조에 대한 거는요, 이와 같은 문자열들이 있을 때 특정 글자를 찾아서 강조를 하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의 창이 하나 더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강조라는 글자를 찾은 다음에 이 글자는 모두 굵게 하고 밑줄도 긋고 기울임도 한 다음에 원래 있었던 폰트를 1.2배 정도 키워 라고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한 번에 진하게 하기, 밑줄 긋기, 이탈릭체 적용, 이런 효과들을 한꺼번에 먹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기능은요, 위치와 크기를 복사해 붙여넣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지금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편집을 할 때 위치를 균일하게 잡거나 아니면은 크기를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곤 합니다. 그나마 위치를 좀 같은 정렬을 하는 데 맞출 때는 우리가 많이 사용
사용하는 게 이 정렬 기능을 통해서 이 개체의 위치에 대한 것을 좀 맞출 수가 있는데요.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같은 크기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사실 슬라이드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이상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맞추는 것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 크기 복붙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요 빈칸들 가득한 칸이 뜨게 됩니다. 기준이 될 개체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하면 현재 이 개체의 가로 위치, 세로 위치, 그리고 폭과 높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위치 정보는 그대로 두고 폭하고 높이를 이 개체랑 똑같게 다른 애들도 다 맞출래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다른 개체들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다 한꺼번에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딱 하면 이와 같이 개체의 위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크기만 똑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게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위치에 대한 것, 가로 위치, 지금 현재 이 개체의 왼쪽 위치, 요 위치에 오게끔 요 밑에 있는 노란 그림과 초록 그림도 왼쪽으로 딱 당겨 오겠다라고 하면은 폭과 높이 필요 없고 가로 위치만 같은 위치로 붙여 넣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왼쪽 정렬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있는 기능이 이미지 일괄 편집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이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둥글게 또는 이렇게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가로 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매크로 기능이고요. 이와 같은 개체들을 한꺼번에 쭉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 편집 선택을 하면요. 이미지 편집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요 메뉴가 뜹니다. 자, 이미지 자르기, 원형으로 자르겠다, 정방향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면 여길 동그라미, 한가운데에 동그라미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 정렬하기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한가운데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균일한 간격으로 요 갭 10만큼 떨어뜨린 상태로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면 다시 요거 닫고 컨트롤 Z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린 다음에요. 다시 이만큼 선택을 하고 이미지 편집에서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정방향을 하지 않고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끄트머리만 살짝 잘라주고요. 이걸 정렬하기를 하면 이와 같이 똑같은 형태로 정렬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사 작업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통일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모두 바꾸고 싶다. 근데 모든 개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요 빨간색만 요 녹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tab에서 색깔 통일에 들어가서요. 그럼 요런 메뉴가 뜹니다. 이 대상 색깔, 그러면 대상 색깔은 요 빨간색, 요 색깔들 가져오게 하면 빨간 색깔에 대한 것들을 목표 색깔, 그거는 이제 녹색이죠. 요 녹색 클릭한 다음에 요거 목표 색깔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각각의 색깔 정보를 숫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 바꾸기 실행을 하면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체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녹색으로 개체가 바뀌게 됩니다. 색 바꾸기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색깔을 통일할 때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들어 놓은 기능은 이 순서도 편집 기능입니다. 이 순서도 편집. 이 순서도 편집 기능은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시간 함께 고민해서 만든 이 순서도와 관련되어 있는 편집 기능들이고요. 같은 순서도가 있을 때 이 시작과 끝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좌우가 둥근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시작 끝 모양 바꾸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과 이 시작과 끝을 뜻하는 모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자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 상자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개체의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파워포인트의 기본 양식 자체가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식의 빨간색 이미지가 되는데요. 요거는 선 편집으로 한번 쭉 바꿔주면은 이 내용은 살짝 다 바뀌게 될 거예요. 보통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다시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었고요. 좀 연하게 만들어야 될 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한 선, 조금 진하게 만들어야 될 개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씌운 다음에 진한 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강조를 하거나 약화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이 있지만 이 개체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어서 요 선은 직선보다는 꺾은 선이 유리할 때는 요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꺾은 선 직선 변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선 꺾은 선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전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자동화 파일
그 파일에서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추가 기능 파일은요, 그 소개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 또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